도쿄에서는 여러 정원을 산책하면서 정말 너무 좋았었는데요. 그중에서 인상 깊었던 곳 중에 한 곳인 내주 박물관. 이 박물관은 박물관 안보다는 박물관 티켓인데요. 이 박물관 안보다는 이 바깥에 정원이 정말 너무 좋고 인상적이었습니다. 그리고 카페에서 차 한잔하는 게 정말 좋다고 유명한 곳인데요. 카페는 줄이 너무 많아서 저는 들어가지 못했고 그냥 이렇게 하염없이 정원을 즐겼습니다. 마침 이날 비가 오는 날이라서 더 촉촉하게 젖은 정원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. 이 정원을 함께 산책하시면서 이야기해 볼 건, 어느 분이 제게 댓글로 부모님이랑 좋은 시간 많이 보내세요. 특히 어머님이랑 많이 보내세요. 라는 글을 주셨는데, 이분이 당신 입장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런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저는 생각한 게 있으면 행동으로 옮기고 살 수 있는 그런 참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. 이게 가능해진 게 이혼하고 나서부터라서, 이혼 전에도 그랬을까요? 그건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제 이혼이 감사하고, 각 이혼이 감사하진 않아요. 사실 그 상처가 좋진 않죠. 하지만 없었으면 좋겠지만 생긴 걸 어떡하겠어요. 예.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말아라. 피해자 코스프레라기보다는 너를 피해자라는 그 인식에 너 가둬놓지 말아라. 그러면 그 상황을 블레임하면서 원망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한다. 그 말씀이 되게 와닿았던 게, 저도 그래서 아마 제가 이혼이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이혼으로 인해서 그 전 남편의 불륜과 외도로 인한 희생자로서 이혼을 한 게 아닌, 저는 전 남편의 불륜과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했지만 그 이혼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저의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이라 저는 그것 또한 감사하거든요. 그래서 참, 어떤 나에게, 인생에서 나에게 불행이 왔을 때 그 불행을 껴안고 내가 희생자야 라고 하는 마음가짐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제가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 저희를 어떻게 키웠는지, 내지는 뭐 지금도 저희 엄마가 저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얘기를 하면, 캐네디언 친구들은 저에게 그래요. "어떻게 그런 부모님들을 아직도 만나니 너는? 왜 그들과 절연하지 않았니?"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, 그것 또한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사람 성향이 달라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, 또 저는 저의 인생을 사는 저의 입장에서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. 사실 제가 한 2년 전,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3년 전쯤에 저희 엄마한테 가서, 그때가 제가 인제 수술을 하고 하느라고 4 개월 정도 엄마랑 있었는데요, 한국에서. 한 2 개월, 3 개월이 넘어가면서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. "너 인제 안 가니?" 엄마가 "너는 네가 온다 그러면 엄마는 굉장히 설레고 오래오래 기쁘고 너를 기다리는데, 네가 와서 한 달쯤 지나면 얘는 언제 갈까? 이젠 그걸 기다리게 되는 것 같아." 그 말씀을 하시는데, 아 하고 알겠더라고요. 왜냐면 저희 엄마는 제가 엄마 집에 가면 저를 손님으로 대하세요.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. 그리고 엄마가 하시는 방식이 있어서 제가 손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.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이혼을 하고 한 1년 정도를 저희 엄마랑 연락을 안 했었거든요. 왜냐면 엄마가 제가 이혼을 한 거에 대해서 너무
많이 우시고 저를 원망하시고, 그러니까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희 엄마가 저를 더 힘들게 하셨어요. 왜 이혼했냐고. 딸이 14년 동안 상간녀를 5-6 명을 보면서 참아왔던 그건 생각 안 하시고 더 참을 수 있는데 왜 더 안 참고 이혼을 했냐고, 그걸 너무 원망하셔서 한 1년 정도 엄마를 안 봤던 적이 있는데요. 그러고는 1년 뒤에 이제 엄마랑 연락을 했을 때 엄마가 캐나다에 오시고 싶다고 하셔 갖고 저희 엄마가 오셔서 저랑 1 년을 캐나다에서 저희 아들과 셋이서 같이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. 그때 저희 엄마가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저의 주방을 엄마 스타일로 장악을 하셨는데요. 그러면서 엄마 스타일로, 그러니까 저는 제 식기가 여기 있어야 되고 뭐 그릇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하면 엄마 스타일은 다를 수 있잖아요. 이걸 엄마 스타일로 죄다 바꿔 놓으시는 겁니다. 그러시면서 엄마는 뭐라 그러냐면 정리를 이따구로 하고 살고 있냐고. 근데 저는 엄마 스타일로 바꿔 놓은 게 더 정리가 엉망으로 보였어요. 제 손에 안 익었으니까. 그전이 저는 더 정리가 잘 되어 있었었거든요. 정말 그 1년 동안을 엄마랑 살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, 근데 또 저희 엄마가 너무너무 캐나다에서 사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엄마한테 가라고도 못하고 비자를 연장해 가면서 엄마가 있을 수 있을 만큼 살게, 그러니까 머무르게 해 드렸는데, 그때 제가 느낀 바가 되게 많았죠. 그래서 저도 엄마 집에를 가면 제가 쭉 살 게 아닌 이상은 엄마의, 그 엄마가 해 놓은 상태에서는 바꾸지 않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, 그리고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건 저는 안 하거든요. 저희 엄마는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제가 하지 말라는 거 다 하셨어요.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셔서, 그게 그러니까 엄마는 그게 저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. 그러니깐 그렇게 하셨는데 막상 저는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. 너무 힘들고. 그냥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봐 드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꾹 참고 1 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엄마 집에 가서 엄마가 "이거 하지 마라. 저거 하지 마라." 그러면 저는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해요.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거를 했을 때 엄마가 불편하실 거라는 걸 알아서.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"네가 없을 때는 네가 오는 거를 그리워하는데 네가 오니까 네가 갈 날만 기다린다."라고 하신 말씀이 너무 이해가 가더라고요. 정말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게, 엄마 아빠가 건강하게 본인들의 삶을 잘 살고 계실 때는 절대로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사는 거는 하지 말자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저의 삶을 캐나다에서 더 챙길 수 있었고, 이렇게 제가 여행하고 싶을 때 여행을 하면서 저의 삶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. 그러면서 늘 하는 생각은, 엄마 아빠랑 함께 길게 사는 거는 엄마 아빠가 당신들 스스로 생활하지 못하실 때, 그때 가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라는 60대 그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, 그분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. 당신은 그 노모를 챙기느라고 정말 맛있는 것만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나서 엄마 집으로 달려가셨대요. 그래서 어떨 때는 하루에 3번 또 가시고 정말 한 3 년을 거의 뭐 자기 생활 없이 어머니한테 붙어서, 그렇게 어머니 집 따로 계시고 당신 따로 사셨는데도 그렇게 자주 갔대요. 여기가 내주 카페입니다. 아주 유명한, 줄이 어마어마한 곳이죠. 아무튼 그래서 그러셨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그러시더랍니다. "너는 그렇게 할 일이 없니?" 어머니의 그 말씀이 이분한테 완전히 갖다 가슴에 못으로 박히셨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분이 어머니는 참 이기적인 분이셨다고, 어떻게 엄마를 생각하는 딸의 마음을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게 그 노모의 솔직한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그분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, 아마 잘 돌아보시면 님은 어머니를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행동들이 아마 본인을 위해서 하신 건 겁니다.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.
어떤 분들은 뭐 "니 삶 살아라. 너 뭐 착한 아이 컴플렉스냐?"라고 하시는데 아니요. 저는 저를 위해서 나중에 부모님들이 힘드시면 부모님이랑 살아야겠다라고 저를 위해서 내린 선택이고요. 절대로 부모님을 위해서 내린 선택이 아닙니다. 착한 아이 컴플렉스 그런 게 아니고요. 그냥 저란 사람이 이런 거죠. 가끔 무슨 컴플렉스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안타까운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다 다르게 태어났잖아요. 어떤 사람은 남을 도와주는 거를 더 좋아할 수 있어요.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"너 무슨 착한 아이 컴플렉스냐?" 뭐 이런 걸로 또 이렇게 그걸 씌워 버리면 프레임을 씌워 버리면 나는 남을 돕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프레임에 그렇게 비춰질까 봐 그걸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아닌 사람이 되려고 자꾸 노력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성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돼서 되려 더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. 저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냐 어떤 신드롬이냐 이런 거에 프레임 씌우지 말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서 자기가 뭐 하면 좋은지 알아서 좋아하는 거 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게 남을 괴롭히는 것만 아니고 불법적인 거 아니고 예 사회의 어떤 그런 질서에 저촉되는 일이 아니라면요.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랑 아빠를 지금은 그래요. 가끔 이렇게 몇 달에 한 번씩 아니면 1 년에 한 번씩 찾아보면서 확인만 합니다. 두 분이 각자 잘 생활하고 계신 건지 또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하실 수 있을 건지. 정말 저는 두 분이 당신들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없을 때가 되면 그때 예 모시려고요. 그전에는 엄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고 저도 힘들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거는 하지 않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데요.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'나이 드셔서 그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더 힘들지 않으실까.'라는 생각도 하지만 저희 엄마 아빠 같은 경우는 고집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세요. 두 분 다. 두 분 다 고집이 굉장히 세셔서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려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이고 당신들 그게 되게 강하셔서 정말 이게 당신들 고집을 더 이상 부릴 수 없게 되셔야지만이 저의 도움을 받으실 분들이라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그냥 가끔 이렇게 확인만 하며 안부만 전하며 생활을 합니다. 그래서 당신과 당신의 부모님이 어떤 관계이든 당신 가족의 이야기는 당신 가족만 할 거예요. 그러니 당신 가족에게 맞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.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.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